바람이 많이 부는 건조한 계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을 위해서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일 텐데요. 그런데 물 정말 잘 마시고 계신가요? 오늘 전문가의 참견, 건강한 수분 섭취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사 이지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약사님. 우리가 건강하게 수분 섭취를 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수분 섭취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방법은 바로 물 마시는 거죠. 그런데 이 물 마시기에 대해서 오해가 상당히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마시는 모닝 커피부터 식사에 포함된 국물 요리까지.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건강한 물은 제대로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시는 물이 과연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즉, 이 세포들은요, 물이 없으면 제대로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없고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단세포가 아니고 다세포잖아요. 이 눈세포, 간세포, 위세포 뭐 다 다르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 세포들이 생존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협업을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고 하는 이 수분을 보충하지 않는다면 세포들이 여러 가지 세포들 중에서 가장 생존에 더 필요한 세포 쪽에 물을 먼저 보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생존에 덜 필요한 세포에게는 물이 가지 않겠죠. 대표적인 증상으로 손발이 차가워지기 시작하겠죠. 머리카락도 빠지겠죠. 눈도 물이 없으면 마를 거예요. 입도 바짝바짝 탈 거고요. 이런 식으로 수분 불균형이 나타나면 우리 몸에서는 수분이 부족하라고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은 도대체 어떤 물인 거예요?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원리로 균형을 맞추면서 생존해 나가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신장, 콩팥이라고 하죠. 콩팥에서 물을 재흡수를 해요. 그래서 생존에 필요한 물을 보유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너무나 지나치게 물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러면 신장에서 빨리 소변으로 물을 빼버려요. 그래야 부종이 일어나지 않겠죠. 물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흡수되는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이 우리 몸속에 흡수되는 원리는 바로 삼투압의 원리입니다. 물은 용매이고 우리 몸속에 미네랄이나 아미노산, 용질이에요. 용매가 있고 용질이 있어요. 이 용질이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을 삼투압이라고 해요. 몸속에 미네랄이나 아미노산, 즉 영양 성분이 적당히 있어야 물을 삼투압으로 끌어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거죠. 미네랄의 가장 대표는 바로 소금입니다. 즉, 소금을 적당히 먹어줘야 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원리예요. 그리고 물 자체에도 미네랄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그대로 간직한 물이 좋겠죠? 어느 지역의 물인가에 따라 또는 정수 방법에 따라서 성분과 함량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을 어떻게 보관하고 마시는지도 물의 신선도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정수를 거친 물은 쉽게 상하지는 않지만 그 물이 든 병이나 컵을 입에 대고 마신 다음에는 미생물이 쉽게 번식하게 되거든요. 이 미생물들이 물속에 들어가 변질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주의해서 물을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평소에 물 2리터 이상을 섭취하라고 그러는데 꼭 2리터씩 섭취해야 하는 게 정말로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권장되는 양은 있지만 평소 식습관이나 생활 환경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죠? 그리고 또 어떠한 형태로 수분을 섭취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로는 차나 커피로 수분 섭취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차나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오히려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해서 마신 물보다 더 몸에서 수분을 더 많이 빼내가 버립니다. 수분과 함께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도 같이 빠져나가는 게 맹점이죠. 그래서 커피나 차를 드신 후에는 그 배의 양으로 물을 섭취해야 한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위험한 게 수분을 과다하게 섭취해버리면 우리의 신장에 무리가 가게 돼서 오히려 건강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국물인데요. 국물을 먹는 것이 수분 섭취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맑고 삼삼하고 따뜻한 국물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국물을 먹은 날과 먹지 않은 날 섭취해야 할 수분의 양도 달라질 수 있겠죠? 짜고 맵고 아주 뜨겁거나 아주 차가운 국물을 먹었을 때는 또 우리 몸에서 추가로 더 많은 갈증을 느끼게 되므로 평소보다 더 많은 수분 섭취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물 마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었군요. 그러면 이렇게 건강한 물을 마셨을 때 우리 몸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 건지 설명해 주세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고 하면 다 혈액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혈액뿐만이 아니라 세포 안에 있는 물은 세포 내, 세포 밖에 있는 물은 세포 외, 혈액 이외에도 림프액도 있잖아요. 또 뇌척수액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물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끼 소화를 시킬 때 우리 몸에서 소화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무려 9리터가 나온다고 합니다. 9리터. 자, 이 소화액이 어디서 나올까요? 혈액에서 나오겠죠. 그런데 혈액이 부족하면 이 소화액이 나올까요? 예를 들어 위산이라고 하죠. 소화할 때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위산인데요. 위산을 염산이라고 해요. 이거를 또 화학식으로 하면 HCl이라고 하는데요. 자, H는 수소를 뜻해요. 자, 이 수소는 물에서 오죠. 그럼 Cl, 염소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소금에서 옵니다. 이렇듯 물과 소금이 부족하면 위산이 만들어지지 못해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또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갈증이라는 신호가 오겠죠. 전체적으로 한 2% 정도의 수분이 부족할 때 일반적으로 갈증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만성 탈수 증상을 겪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갈증, 탈수를 느끼는 감각이 둔화되어 있어서 건강상의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거든요. 한 4% 정도의 물이 부족하면요, 근육의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12% 정도 손실될 경우에는 무기력해지고요. 이보다 체내의 수분이 더 부족해지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건강한 물을 마시는 것이 우리 건강을 지키기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겠죠? 아주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물과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수분 섭취, 물 마시기 모든 건강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습관으로 건강을 다 망치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물 마시기로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상 약사 이지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